자, 이번 시간에는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변수 함수의 적분 부분은요, 요 교재에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가 되기 때문에 어, 내용도 좀 앞에 그 다변수 함수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요 수업은 실제 뭐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자, 이런 이제 개념이 있다, 그리고 용어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다변수 함수의 적분 앞에 다변수 함수 부분이 있죠. 자, 거기서 편미분이 있는데 이 편미분 부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중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 다변수 함수 중에서 두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진 이변수 함수를 이제 적분할 때는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적분에 대해 적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변수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x는 정의역이 a부터 b까지 가지는 어떤 이제 범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y도 보게 되면은 c부터 d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범위가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게 바로 이제 이중 적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요 영역을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느냐? 자, 보게 되면은 요 영역을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격자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눠주게 되고요. X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아주 작은 선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선, 가로선하고 세로선이 X축하고 Y축에 나눠주는 선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격자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 격자로 생기는 요 어떤 칸, 요 아주 작은 요 칸인데, 요 칸의 면적을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델타 A는 X하고 Y의 어떤 각각의 지점에 해당되는 요 그 조그만 네모칸에 대한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모칸의 면적이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더하는 형태가 바로 요 면적의 어떤 이 수열로 나타내는 것을 다 더하는 형태가 면적의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어, 어, 무한히 아주 무한히 작은 요 네모칸의 면적을 무한하게 이걸 다 더하게 됐을 경우에 바로 요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중적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적분은 요 x축하고 y축 두 개를 동시에 미분을 한다,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요 적분 기호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역이라고 해서 r이라고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이변수 함수인 fx,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a가 되겠는데, da가 바로 아주 작은 요 형태의 면적을 이렇게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A 같은 경우 얘가 X하고 Y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요 A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DX가 되겠고, 얘를 이제 DY라고 했을 때 DA는 DX 곱하기 DY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DA가 직사각형일 때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중적분에 대한 개념은 되겠는데요. 그럼 이중적분은
얘를 뭐 공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 이중적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적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걸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중적분을 이제 푸는 따로 공식이 있나? 자, 여기서는 이렇게 다루진 않고요. 이중적분은 반복적분법을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자, 반복적분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요 이중적분을 일변수 함수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앞에서 DA가 있는데 DA는 아까 봤듯이 DX, X에 대한 아주 미세한 DX, 그 다음에 DY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함수를 fx를 DA를 dy dx 또는 dx dy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을 다음과 같이 a부터 b까지 x축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영역으로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분을 이렇게 분리하는 일변수 함수 형태로 분리하는 것을 반복적분이라고 하게 되고요. 반복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요 경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dy dx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dx d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d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일변수 함수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x축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y가 남기 때문에 y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분을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dy dx가 되어 있죠. dy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영역이 c부터 d까지이기 때문에 c부터 d를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dx에 대한 부분을 적분을 하는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는 바로 이제 삼중적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중적분은 바로 입체를 적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발전된 형태로 x축, y축, z축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형태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형태, 입체에 대해서 입체를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아주 작은 형태의 직육면체로 나누게 되면은 요 각각의 네모에 대한 어떤 큐빅이라고 하는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V라고 얘기했을 때 요 V들을 다 더하게 되고 그걸 이제 극한을 취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더한다고 했을 때 요것을 삼중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중적분에 대한 식하고 거의 동일한 거죠. 자, 삼중적분은 자 다음과 같이 x축, y축, z축을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삼중적분을 표현하기엔 g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하나에 대한 네모에 대한 요 직육면체, 요 직육면체에 대한 면적이 아니고 부피가 되는 거겠죠. 부피는 바로 dv가 되는 거겠고요. 자, 그래서 dv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반복적분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dx, dy, dg로 표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은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일변수 함수로 이제 나눠주는 반복적분법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중적분하고 이제 삼중적분에 대한 이제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선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적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공간상에서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게 되면요. 공간상에서의 이제 궤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지금 평면을 이제 요 그래프는 평면을 보는 거고요. 공간상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형태. 우리가 공간상에서 뭔가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펜이 있는데 펜이 이렇게 지금 공간상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일정한 어떤 함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 선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간 얘기하면 이제 그 강의자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x, y 이제 평면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겠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이제 함수가 x하고 y에 대한 이제 좌표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함수는 이제 RT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RT라고 하는 함수는요, 보게 되면은 여기는 X하고 Y, 그러니까 X하고 Y가 다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요 X하고 Y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좌표에 의해서 요 값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x하고 y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 표현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은 ft에 대한 함수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y축은 g의 t에 대한 함수로 움직이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걸 의미하는 거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t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값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 곡선의 궤적을 rt라고 했는데요. 먼저 그냥 얘를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을 r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는 지금 값이 하나인데 요 a가 어떻게 요 x하고 y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x 좌표를 ft, y 좌표를 gt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에 fa하고 ga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요 함수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x하고 y에 대한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끝점을 보게 되면요. 끝점은 t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요 점을 나타내는 거는 rb가 되는 거겠고요. RB의 좌표는 FB하고 GB라고 하는 요 각각의 FX의 좌표를 나타내는 FT, 그 다음에 Y의 좌표를 나타내는 GT에다가 B라고 하는 T의 마지막 값을 대입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변수 함수에서. 자, 그래서 이 곡선을 이렇게 공감상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형태의 곡선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정칙 곡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칙 곡선은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다음 지점까지 매개 변수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각마다 정칙 곡선은요. 이 정칙 곡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는 이 형태의 정칙 곡선이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꺾어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형태의 정칙 곡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칙 곡선. 그래서 정칙 곡선이 세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이 정칙 곡선이 하나인데 얘가 이렇게 쭉 돌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팔자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패곡선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쭉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같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요. 우리가 여기 RT라고 했는데 여기에 t에 대한 시작점인 a하고 그 다음에 끝점인 b에 대한 r 값이 둘 다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 공간상에 대한 요 곡선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원위치로 오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을 패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패곡선 중에서 이렇게 처음하고 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꼬여져 가지고 이렇게 마주치는 중간에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곡선이긴 하지만 단순 패곡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냥 또 패곡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지점이 없는 것을 단순 패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요 정칙곡선, 그 다음에 패곡선,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장에 있는 선적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분은 뭐냐면요. 자, 다음과 같이 요 공간상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커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커튼 같은 경우 보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 커튼처럼 보이죠? 공간상에서 이렇게 요 RT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적분을 어떻게 되는 거냐? 적분은 우리가 XY 평면에서 요 선이 움직이는 궤적에 따라 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에 대한 영역이 바로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적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커튼 형태를 이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꾸불꾸불이 이제 조여지는 형태에 대해서 이 면이 아니고 곡선이 되어 있는데 곡선을 이렇게 채워넣는 형태로 우리가 형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면들을 우리가 적분을 한 형태를 선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적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정칙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RA하고 RB가 이렇게 끝마친 점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요 궤적을 보게 되면요. 각각의 지점들은요.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각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X하고 Y축 이렇게 꺾이는 커브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를 이제 적분을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먼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G 함수가 있는데요. t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할 때 x하고 y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dx하고 dy는 f를 한번 미분을 한 게 d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dy는 요 y축에 대한 함수 이것을 미분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선적분은 x축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요 dx로 이렇게 적분을 할 경우에는 dx가 f의 도함수 t로 된 도함수에다가 dt를 곱한 형태. 그 다음에 dy로 적분을 할 경우에는 dy는 g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dt를 곱한 형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패곡선과 이번에는 이제 정식 곡선이 아니고 이제 패곡선의 선적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패곡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A부터 X축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보시게 되면요. 아이고. 자, 요 지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경로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같은 여기 그 y축으로 볼 때도요. 요 지점에 맞춰서 이쪽에 대한 함수, 이쪽에 대한 함수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패곡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PQ로 나눠진 두 개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패곡선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할 때 얘가 닫혀진 경로를 적분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분 기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른 이제 교과목을 볼 때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었다? 아, 이거는 뭔가 닫혀져 있는 경로를 적분을 하는 거다. 그래서 패곡선을 적분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보게 되면은 P에 대한 함수는 dx로 적분을 하게 되고 Q에 대한 함수는 dy로 이렇게 적분을 해서 두 개를 더하는 형태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개념을 이게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개념적인 걸로 이걸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게 그린의 정리라고 하는 유명한 정리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여러분들 뭐 교재도 솔직히 요 뒷부분 가보게 되니까 요게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에서 요 그린의 선적분이라든가 이 적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재들 같으면 이제 좀 많이 두꺼운 부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교재를 보니까 이쪽 부분은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나와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실제 보고 문제 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그린의 정리를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부교재 부분을 보셔가지고 좀 참고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 그린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 폐곡선을 이제 푸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폐곡선의 이제 선적분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중적분에 대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p 함수는 여기 d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p 함수를 y로 편미분을 해가지고 빼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q에 대한 함수 여기 dy가 붙은 부분은 x로 편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준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줄을 서로 이제 빼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중적분은 dA 부분은 dx하고 dy의 곱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분에 대한 형태로 분리를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요 폐곡선이 이루어진 예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 거다. 그래서 요 폐곡선 같은 경우 이렇게 쭉 하는 부분들을 적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폐곡선과 그린의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선적분이라든가 폐곡선이라든가 이런 거 공간에 대한 적분 이런 걸 왜 하는 거냐? 자, 이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CAD라고 하는 형태, 뭔가 설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어떤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게 될 텐데요. 요 단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모양을 디자인한다, 아니면 부품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럼 평면도가 이렇게 정사각형하고 원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쭉 돌려서 보게 되면은 입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요 입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렸기 때문에 요 선을 이렇게 올린 것 뿐이지 요 부분이 모양이 그냥 선이 이렇게 좀 중첩돼서 연결된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공하기 위해서 뭔가 채워넣는 어떤 형태가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채워넣는다가 바로 적분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채워넣게 된 형태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선을 얘기했지만은 이런 우리가 배웠던 이 적분에 대한 또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채워 넣게 되는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닫힌 영역이라는 게 중요한 게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여기 보겠는데 이 부분이 정치곡선처럼 이렇게 열려 있을 경우에는요. 여기 부분이 공간하고 여기 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닫혀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여기 부분이 여기 안에 부분이 이렇게 다 내용이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적분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다 내용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CAD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시뮬레이션 설계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수학 문제를 이제 푸는 것보다는 요 개념들을 그 다음에 용어들을 익히신 다음에 이거 다음 수업 들을 텐데 이거 1학년 때 한번 들었던 용이고 이게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에 한번 되살리면은 참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막이 있는데 여기 자막을 보시고 제가 여기 요 수업을 들어야지만 시험 문제 힌트를 준다고 했는데요. 요 힌트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제가 내보낼 테니까 자막을 참고하시고 기말고사 시험 잘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